안녕하세요. 한국어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진짜 밥을 같이 먹게 되는 일은 많지 않죠. 그럼 도대체 왜 자꾸 밥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한국에는 밥이 들어간 표현이 정말 많아요. 단순한 인사부터 건강, 스트레스, 심지어 사회적 지위까지 밥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사연을 다 보시면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밥을 자주 말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부터 같이 볼까요? 오늘은 러시아에서 온 나탈리아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나탈리아 님은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호스트 어머니와 지내고 있는데 매일 듣는 인사말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하셨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 진짜 궁금해요. 호스트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밥 먹었는지 궁금하신 줄 알고, 네, 아침에 빵이랑 계란 먹었어요. 라고 자세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날 만나면 또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탈리아님,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진짜 내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인가 싶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나탈리아님이 뭔가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한국어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숨어 있는 표현이에요. 한국은 예전부터 농사를 많이 짓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쌀과 밥은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는 말은 단순히 밥을 먹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는 않아요? 같은 걱정과 관심이 담긴 인사예요. 호스트 어머니가 나탈리아님께 매일 같은 질문을 하신 것도 같은 이유예요. 사실은 오늘도 잘 지냈어요? 라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에는 밥이 들어간 표현이 식사는 하셨어요? 말고도 정말 많아요. 오늘은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 4가지를 같이 배워볼게요.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는 밥이 보약이라는 표현이에요. 글자 그대로 보면 밥은 약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 뜻은 잘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에게 밥이 보약이야, 잘 먹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 밥이 안 넘어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보면 그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입맛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시험 걱정에 밥이 안 넘어가요처럼 사용해요. 세 번째, 밥과 관련된 표현으로 밥값도 못하다 라는 표현 살펴볼게요. 글자 그대로 보면 먹은 밥값만큼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통 자기 자신을 아쉽게 생각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오늘 발표를 망쳤어. 밥값도 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오늘의 마지막 표현,
그게 밥 먹여주냐? 같이 살펴볼게요. 그게 밥 먹여주냐? 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그게 돈을 벌거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니?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보통 누군가가 꿈이나 취미에 너무 집중할 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 저는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이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즉,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부모님이 자녀의 꿈이나 취미를 걱정할 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밥이라는 단어로 건강, 기분, 일, 생활 등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래서 한국인은 밥에 진심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밥처럼 여러 표현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 단어가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또 같이 이야기해봐요. 자, 이제 나탈리아님 상황으로 다시 연습해 볼게요. 제가 호스트 어머니를 읽고 여러분이 나탈리아 씨를 읽어주세요. 나탈리아 씨, 식사는 하셨어요? 여러분?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 대화 어때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메뉴를 자세히 설명한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네, 먹었어요 라고 가볍게 답하고 오히려 어머니께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되물어드리면 훨씬 자연스러운 대화가 완성돼요. 자, 다음 상황 볼게요.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밥이 보약인데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여러분,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 대화에서도 호스트 어머니는 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탈리아님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때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어 때문에 답답했던 순간이 있다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상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